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에는 투자해 볼 만한 유망 지역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투자 유망한 지역의 정비 사업 지역 두 개의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게 너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역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비 사업 최근 시장 동향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봐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먼저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정말 정비 사업 구역 하면 돌아보면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추진하는 곳도 있고 또 예정지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정비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동향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것부터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대표님. 예, 용산구라는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 상가입니다. 예, 사진 보시면 정말 화려하죠. 한강이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완성된 사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원효로 상가는요, 바로 이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될 자리에서 150m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가치 매우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정비 사업 동향이 어떠한가를 기사를 보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8월 달에 기사화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신속하게 더 많은 집, 더 빠르게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예,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죠. 2021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또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곳에 또 집중하고 있는 한참 인기가 좋은 정비사업의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렇게 공급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평균 이 구역 지정까지의 소요 기간이 50% 단축이 되었습니다. 5년에서 2.5년으로 이렇게 앞당겨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러한 부분이 정비사업 지역들이 10여 년간 연평균 매년 12곳이 지정이 되었던 반면에 최근 4년간 지금 현재 진행된 지 정상화 반항을 시행한 지 한 4년 되었죠. 그 최근 4년 동안은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36곳으로 늘어서 현재까지 145곳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약 20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사에서 감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급량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 목마름이 너무 간절하다는 그런 느낌이 이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와닿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다음 기사 보시면요. 그렇다면 왜 민간 재개발에 이렇게 목마름을 하고 있냐? 이곳에서의 개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말라 하냐? 그러한 내용을 이 기사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지원하는 서울시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예, 보시면은요, 왜 민간 재개발을 왜 활성화하려고 하냐? 그 이유는요, 더 이상 이 모두들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나 또 오래된 그 주거지로 해서 노후율이 상당히 높고 주거 환경도 좋지가 않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또 더 이상 빈 땅을 이 서울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슬럼화된 주거지, 빌라 노후율이 높은 곳을 헐고 아파트를 공급하자. 이런 식의 개발 방식밖에는 서울에서는 공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인허가 단계를 신속히 처리하고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했는데, 이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
예전부터 일반 재개발 해왔잖아요. 그 일반 재개발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재개발이었으면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빨리빨리 공급을 해라. 지금 공급 부족해서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일반 재개발이었다면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것들을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 기한제나 지금 뭐 늦어지는 이유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갈등 관리 책임관,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정비 사업 기간이 뭐 18년, 20년 걸렸던 것들을 10년 안팎으로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정비 사업에서 정부가 그리고 시장이 추구하는 지금 상황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공급량을 늘리자는 거죠. 빠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민간 그 재개발 사업에서 찾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빌라 투자를 한다면 적합한 투자가 되겠죠. 예, 안정성 높은 투자의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개발의 내용, 원효로 3가가 신속 통합 기획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설명, 정비 사업지 유망 사업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효로 3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지역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 원효로 3가는 2040 서울 기본도시 계획에 의하면은 3도심이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 업무지구입니다. 예. 서울 도심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의 가장 중심 그 섹터 안에 용산이 있습니다. 이 용산구가 주는 브랜드 가치는 강남을 초월할 거고요. 예, 한강이 있고요. 90만 평의 용산공원이 있고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바로 150m 거리에 바로 원효로 3가 정비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구역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해 3차 신속통합기 후보지로 이 좌측은 선정이 되었고,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정비구역은 지금 그렇게 가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구역도가 되겠고요. 예, 이 지역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위 동의율은 54% 받아놓은 상태고, 지금 현재 70% 동의율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이 동의에 대한 율은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2 이상이고 면적은 2분의 1 이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 주변 개발의 호재는 어떤 것이 있냐. 예, 지도 보시면은요, 정말 화려하죠. 개발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가장 굵직한 호재, 국제업무지구, 용산 전자상가, 현대 R&D 센터 등이 오늘 소개해드릴 정비구역에 바로 뭐 100m, 200m 거리에 다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 고용 창출 효과 30만 명 이상입니다. 정말 입지같이 탁월한 그런 정비사업 구역의 주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전자상가, 현대 자동차, R&D 센터, 이것이 내 주거지에 아파트, 이 정비사업 지역에 내 아파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 집을 나와서 100m, 200m 거리에 30만 명이 근무하는 이런 업무단지가 있다는 거. 정말 그렇다면 내 아파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맡겨볼게요. 정말 대단한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선점했을 때 선점의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내가 여기 빌라 투자해서 아파트 받고 싶은데 나 여기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고 계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주변에 10년 안쪽에 30평대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변을 보면은 규모도 작은데요. 여기에 아파트들이 20에서 25억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할 때 보통 현재 이쪽 지역 시세 7, 8억입니다. 7, 8억 빌라 투자하실 때 전세 놓고 이것저것 하면은 뭐 5억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접해볼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가격에 사서 조합원 분양 가격 한 15억 정도 보고, 그리고 신축 프리미엄으로 해서 최소 한 35억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산 빌라의 감정평가가 한 7억 정도다. 조합원 분양가 한 15억 정도다. 그럼 8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7억 주고 사서 8억, 그러면 15억 들여서
보수적으로 35억의 시세, 그러면 세전 수익 한 20억 정도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신축 프리미엄의 시세지 여기에 3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을 때 그 시세는 아니죠. 그 이상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지금 정책적으로 뭐 규제에 대한 완화,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이런 혜택들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부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54%의 사업 지금 현재 노후율은 맞춰져 있고 동의율이 54% 이상이니까 사업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조에 있고 또한 미래 가치 내 집 앞 150m 거리에 44조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국제업무단지가 있다는 거 정말 미래 가치가 높게 기대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 기억하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시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통 이 지역에 신축 빌라 별로 많지 않아요. 용산 지역에 거의 뭐 개발 지역이라 더 이상 거래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매매 가격, 분양 가격 7억 후반대고요. 8억대까지. 임대 가격 활용하셔서 실투자금은 한 5억 중반대 정도로는 접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용산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정말 미래 가치 높은 제가 우량한 지역의 정비사업 지역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정비사업 방식 중에서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원효로 3가에 대한 지역 분석까지 도움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 02-1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최정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이번에는 역세권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예,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2-2구역입니다. 제가 왜 고덕 2-2구역을 또 설명드리냐. 앞으로 한 8분 정도 시간 남았거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예, 일단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 예, 한강이 있죠, 한강. 이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바로 이게 고덕 비즈밸리예요. 38,000명의 일자리가 있는 그리고 바로 이 도로 9호선이 2028년에 개통을 하고요. 바로 도로 하나를 두고 고덕 2-2구역이 있어요. 예, 바로 이 한강과 고덕 비즈밸리와 9호선과 2-2 그리고 이곳에 대장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이 여기 있어요. 예, 이 사진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가 좋구나, 왜 좋은지 이 부분이 더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곳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꿈꾸고 있고 사업의 유형은 2가지가 있는데 이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예, 보도자료 보시면은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다 해서 승강장 3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2-2구역의 전체가 350m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개발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울시 2030 주거 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역세권 준주거 상향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을 받아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다면 강동구 고덕 2-2구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입지여건 들어가 볼게요. 예, 이렇게 이 고덕 2-2구역이 있는 이 강동구 우리나라의 그 가격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강남 3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탁월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강 줄기를 따라서 이 고덕동은 바로 접하는 면적이 참 넓죠. 우리가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이 정도였다가 계속 늘어나서 초양극화 시대죠. 근데 앞으로는 한강변에 접했나 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양극화가 아직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극과 극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면은 유리하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고덕 2-2 구역이 위치한 곳이 뭐 여기 이쪽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다면 2040 서울 맞춤형 발전 구상을 보면은요. 서울시의 이 2040 플랜에서 딱 집어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 바로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 2-2와 함께하고 있고, 이 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풍납토성 선사 주거지, 강동 첨단 ICT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일자리가, 많은 관광객이 모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고 하죠. 이러한 2040 발전 구상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매우 유리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건역명으로 해서 분류를 할 때 명일 고덕 건역에 해당이 되고, 내용 보시면요. 미래 주거 상업 첨단 산업이 융복합된, 이것은 고덕 비즈밸리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제2경부층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비전으로 두고 주요 목표들을 보면은요, 특히 역세권 일대 주거지의 다양한 도심 지원 기능 복합 개발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고덕 2-2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목표한 바가 같이 맞춰 가고 있고, 또 한강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재조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바로 고덕 2-2 구역과 맞물려 있다. 이 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유도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입지면에 있어서 뭐 개발 호재가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살고 싶은 곳이어야 부동산 가치는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입증하는 것은 이 주변에, 고덕 2-2 구역 주변에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이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강을 내 일상 생활권으로 가져올 수 있고, 녹지율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주거적으로도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가져가는, 입지적으로도 우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학군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변에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명문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곳에 대치동 학원과 부럽지 않은 퀄리티 높은 학원가들이 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교통 호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8년에 개통 앞두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세종포천 고속도로 GTX D노선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9호선, 지금 보훈병원까지인데 샘터공원역까지 바로 이 위치에 고덕 2-2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세종포천 고속도로 2027년까지 전 구간이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길 따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크죠.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예, 수도권 급행철도 GTX D노선 강동까지는 확정이 됐고, 그 경유지가 천호냐 고덕이냐 이 부분을 두고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예, 고덕 비즈밸리 개발 호재 강동 리버 그린웨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25개의 기업들이 있는 이곳에 입주할 건데 22개가 이곳에 입주해 있고 38만 명의 3만 8천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예, 앞서 말씀드린 한강 이 C블럭에 해당되거든요. 이 부분을 정비한다는 내용. 예, 지금 이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 고덕 2-2 구역이 있고, 예, 고덕 그라시온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시세 25억대이니까 여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냐, 여기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라는 것도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9호선 샘터공원역과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의 예정에 있고요. 이 한강변의 대형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가 거의 다 입주를 했어요. 노후도도 높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높다. 그리고 역세권 준주거 상향으로 용적률 500%라 사업성이 매우 높다. 예, 장점이 많은 고덕 2-2 구역입니다. 예, 가격적으로 저기면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매매 가격 5억 후반대, 임대 가격 2억 후반대, 실투자금 3억 초반대. 예, 소액 투자 가능한 고덕 2-2 구역,
네, 경쟁력 높은 정비사업, 유망 사업 지역이었습니다. 네, 용산 원효로 3가 그리고 강동 고덕 2-2 구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절 연휴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